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4 기초 튼튼 강의 21강이고요. 스텝 4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부분을 12운성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12운성의 함축된 의미로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12운성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21강의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빽빽하게 필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꼭 쓰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강 학습지 12운성 정리해 봅시다. 자,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때 우주는 우리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만물의 어떤 생장과 소멸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생성되고 소멸하고 이것을 윤회한다는 관점에서 순환적인 시간간 안에서 그것을 명칭으로 사용해서 살펴본 것이 12운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어나고 목욕하고 관대, 의복을 갖춰진 단계가 2단계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진술충미에서 이 진술충미의 여기들이 관대였습니다. 갖춰졌다. 나 이제 나갈 준비 다 됐다. 이런 뜻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 걸록재앙, 쇠지가 있었고 병사, 묘가 있었고 절태양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사묘, 절태양 이 부분을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 보이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안 좋은 것이고 흉한 것이고 보이는 영역이 좋은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야구 선수가 이렇게 드러나서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 경기를 펼친다면 코치라든지 아니면 뭐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수들을 케어해주는 헬스 케어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지 않냐,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했었고요.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양가는 왕, 쇠 이렇게 된다 그죠? 자기 계절에서. 그리고 병사, 묘 이 표를 지금 제가 처음 드리죠? 한번 적어보세요. 술술술 적히시면 좋겠네요. 자, 반대 계절이 절태양이 되고 그리고 장생, 그리고 목욕, 그리고 관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음가는 반대로 돌아갔었죠. 자, 그래서 왕, 쇠 다른 색깔 글씨로 써보실래요? 자, 그 다음 로광새, 병, 사, 묘, 절, 양, 그리고 생, 요, 대가 되었죠. 자, 그래서 같은 지지에서 음양이 이렇게 록지와 왕지가 그리고 관대지와 세지가 병지와 욕지가 장생지와 사지가 묘양이 절태가 이렇게 음양이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록지, 왕지, 쇠지, 간대지 이 모든 그 12운성들의 어떤 해석 체계들을 각 강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여러 강의와 여러 책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지라서, 묘지라서, 절지라서 끊어지고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자, 이 표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표는 12운성 4강에 있던 표죠. 4강에는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달리하면서 세 가지의 패턴으로 우리가 12운성을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줄줄줄 잘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 적는 것이, 외우는 것이, 그래서 장생은 어쩌고 병은 어쩌고 이 해석이 다는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12운성을 잘 활용하면 통변에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12운성을 통해서 정말 계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좀 큰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상당히 좀 지긋지긋하다,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지에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가 12개가 있는데요. 각 지지마다 이것을 월이라고 했을 때, 혹은 뭐 시, 년, 월, 일시 다 이 지지들이 있죠. 자, 이 지지에서 이걸 월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인월에 청간 글자는 10개 글자가 다 움직입니다. 묘월도 청간은 글자가 10개고요. 자, 유월도 청간 10개 글자, 자월도 축월도 다 청간의 글자가 10개입니다. 청간 글자 10개입니다. 자, 이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이 글자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자, 자월에서 축월로, 축월에서 인월로 그 에너지들이 파동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12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번 제목 각 지지에서 청간 10개 글자의 운동성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인입니다. 인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공부가 쉽지가 않은데 지지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 12운성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묘진이 이제 봄이죠. 봄인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진월에는 뭐뭐뭐뭐밖에 없습니까? 저번 시간, 그 다음 그 앞 시간에 관대, 쇠, 묘, 양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월과 묘월에는 관대지와 세지와 묘지와 양지는 없습니다.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진술충미에만 관대세, 묘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인월은 자, 장생이 되는 게 인호술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인월이다, 그죠? 자, 그래서 병화와 무토를 장생시킵니다. 인월은. 자, 인월은 아직 춥다, 그죠? 자, 하지만 이 병화를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게 해서 이제 이 병화를 기반으로 목을 키워나가야겠다, 그죠? 인월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가 목욕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개수는 또 목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걸록이 갑이고 을목이 제왕입니다. 자, 병에는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에는 정화가 있고 같이 쓰고 계시죠? 자, 절지에 경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목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 계절은 금입니다. 반대 계절은 금인데요. 자, 임목에서 경금이 완전 절이 됩니다. 하지만 경금의 태기는 남아있죠. 금의 태기는 남아있다, 그죠? 신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로 완전 끊어지는 것이 경금이지, 금의 기운인 금의 기운은 태기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묘월을 한번 가볼게요. 묘월은 이제 장생되는 글자가 개수입니다. 왜냐면 수생목이 중요하게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병화와 무토의 역할이 더 이제 커지겠죠. 얘가 목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을목과 간목이 드디어 재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에 놓이는 것이 정화이고요. 자, 임수가 사지로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 이제 수생목보다 목생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때로 가고 있으니까요. 봄이 여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화와 임수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봄에서는 금이 반대 계절이죠. 자, 그래서 이 봄이 무르익었을 때 신금은 절지가 되지만 경금이라는 이 금은 태지가 되게 됩니다. 태기를 느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자, 음간과 양간의 12운성이 만약에 모두 똑같이 돌아간다면, 절지에서 경신금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운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임목에서 경금은 절에 놓였지만 신금이 태기로 작동하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신금이 절지에 놓이는 그때 경금이 이제 태기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진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토는 관대하게 되는 게 을목, 병화, 무토입니다. 그 다음 쇠지에 놓이는 게 간목, 정화, 기토죠. 자, 그리고 묘지가 신금, 임수고요. 양지가 경금, 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월 우리 앞에서 공부 많이 했었다, 그죠? 진월은 이제 목의 태기다. 목을 이제 그만 좀 줄이고 수생목 그만하고 목생화로 가라. 목생화로 이제 연결시켜라 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진토였습니다. 자, 그래서 목과 화를 연결시키는 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딱 보시면 드러나는 이 구간에서 관대와 쇠지에서 목생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생화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수는 수생목 가지 말고 목생화로 가라. 자, 그 다음 목생화를 하니까 금을 또 이렇게 안으로 넣어 둔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목생화가 아주 원활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진토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목의 반대가 금이었는데요. 경금이 지금 여기서 양, 자, 태에서 양이 됐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길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엄마 뱃속에서 경금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4월이 되면 자, 사유축 금운동 하면서 경금이 장생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자, 경금이 양지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계수가 또 양입니다. 자, 그래서 임수는 묘지에 들어갔으나 자, 목생화하기 위해서는 임수, 양의 음은 양의 수는 묘에 넣었으나 이 음의 수마저 묘에 넣은 것은 아니죠.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화의 계절에도 반드시 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목의 계절에 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이 절지에 경금이 놓였지만 태지에 신금이 살아 있었죠. 그리고 태지에 이제 경금이 다시 이렇게 태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양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계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계수의 계수를 길러서 이 사화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 크기가 비록 되게 작다 하더라도 이 계수를 사화로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 계수를 잘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인월입니다. 인월은 여러분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되지만 여전히 추워요. 여전히 춥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이 위로 드러나 있고 그 다음 병화가 장생된다 라는 것은 이 병화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목을 키워가겠다는 것이고요. 자,
수생목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죠? 인월에는. 자, 수생목이 이렇게 주가 되다 보니 여기 이렇게 적어 볼까요? 수생목이 주가 되다 보니 자, 그러면 목을 극하는 금과 그다음 정화가 사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묘월이 되면 정화가 올라와요. 그리고 임수가 내려갑니다. 자, 정화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임수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수생목도 중요하겠지만 이 계절에는 이제 점점 목생화로 흘러가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자, 목생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 금이 이렇게 아래에 들어가고 또 임수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패턴이 이 12운성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월에는 수생목, 묘월에는 수생목과 목생화, 자, 수생목과 목생화, 그리고 진월에는 목생화, 이것이 이 계절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고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천간 글자들은 묻어두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다.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모든 지지의 글자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모두 기능하고 있다. 그 기능이 다르게 흐름을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면서 인월이 묘월이 되고 묘월이 진월이 되고 진월에서 다시 사월이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는 이야기는 좀 되게 복잡하고 지루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패턴을 조금 읽고 나서 뭔가 12운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답니다. 자, 사화에서는 같이 적어 보실래요? 경금이 장생이고 을목이 목욕이고 그 다음 관대, 쇠지, 묘지, 양지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걸록이 병화와 무토입니다. 제왕이 정화와 기토이고요. 갑이 병지에 들게 되고 그리고 신금이 사지에 그리고 임수와 계수가 절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화에서는 관대, 쇠 그리고 묘, 양이 없을 테고요. 오화는 을목에서 장생합니다. 자, 그리고 경금이 오화에서 목욕지가 되고요. 정화기토가 되고 5월 이 여름이 가장 왕성할 때 병화와 무토가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자, 신금이 병지가 되고 그 다음 간목이 사지가 되고 계수가 절지 임수가 태지가 됩니다. 미토를 한번 볼게요. 자, 미토는 아시다시피 진술충미, 관대세, 묘양 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야 이렇게 드러나는 기운이 없어야 자기 기운을 누르고 다음 계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오행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미토는 음양 전환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미토는 정화, 기토, 경금을 관대시킵니다. 자, 그리고 신금, 병화, 무토가 쇠지에 놓이게 되고요. 자, 묘지에 가는 게 간목, 계수입니다. 그리고 양지에 가는 게 임수, 을목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미토라는 것은 이제 목생화 그만하고 이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자. 이런 토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니까 화생토, 토생금 그리고 화생토, 토생금. 자, 그래서 미토에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적어 둘게요. 자, 미토가 이런 것을 힘받아서 하려고 하는구나를 12운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화생토, 토생금을 하기 위해서 이 수생목의 기능, 수생목 하는 이런 기능들 수와 목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 있구나. 하지만 양지에서 임수를 기르고 있구나. 왜? 자, 미월 다음에 신월에 이 기르고 있는 임수를 장생시켜야 된다. 그죠? 장생시키기 위해서 기르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을목을 기르고 있구나. 왜냐면 이 목의 기운을 완전 없애면 안 된다. 자, 간목은 묘에 들어갔지만 을목의 기운은 그 다음 신월에 이제 태기 정도이지만
넘겨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을 잘 보호하고 기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미토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금 또 해봤고요. 자, 4월을 한번 볼게요. 4월은 이제, 자, 지금 보시면 이 목이 드러나 있습니다. 목이 드러나 있고 목생화 한다는 것이고, 자, 경금이 장생지로 놓이게 되면서 이 화생금 하는 것, 그래서 이 지금 4월은 목생화가 이제 주도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생화 하는 대신 이제 임계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 있고 신금도 사지에 놓여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화의 계절이 되었을 때, 자, 이 화가 금을 또 생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목생화도 있겠지만 이제 화생금이라고 적을게요. 화생금, 화생토, 화생금, 그것도 이제 5월쯤에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갑이 들어가고, 자, 신금이 이제 이 영역 위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목생화가 주가 되는 시절, 그리고 화생금이 주가 되는 시절, 그 화생토, 토생금이 더 주가 되는 시절, 이런 식으로 이 계절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 신금이 드러나고 간목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4오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겹죠? 지겨운데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아니, 저는 되게 좀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자, 일단 관대쇠 묘양은 없습니다. 관대쇠 묘양은 없죠. 생지랑 왕지의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묘고지에는 관대세 묘양만 있습니다. 자, 신월에는요, 임수가 장생하게 되죠. 신자진 수국을 하면서요. 그리고 정화기토가 등장하고 경금이 걸록이 되고 신금이 재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병화와 무토가 병지에 있게 되고 계수가 사지에 있게 되며, 그리고 갑목과 을목이 절퇴지에 있죠. 자, 이 을목은 아까 전에 미월에서 잘 보관했던 을목을 이 태기로 넘겼습니다. 잘 키워서 이 태로라도 을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제 목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6월이 되면, 자, 정화가 장생하게 되고, 자, 임수가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이 걸록이 되고, 자, 이 양의 경금이 이 최고 6월의 좌우묘의 계절에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수가 병지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병화와 무토가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을목과 간목이 절퇴가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술토를 볼까요? 신금과 임수가 관대지에 놓이고, 그리고 경금과 계수가 쇠지에 놓입니다. 그리고 묘지에 들어가는 게 병화, 무토, 을목이고요. 양지에 들어가는 게 간목, 정화, 기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술토가 뭐 하는 토라고 말씀드렸죠? 금생수하는 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드러난 영역에서, 술토는 관대쇠라는 에너지에서 금생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금생수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목이나 화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간목을 길러냅니다. 왜냐면 해월에서 간목은 이제 장생하면서 태어난다, 그죠? 그리고 정화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꽁꽁 싸매서 정화를 잘 간수하고 있습니다. 기를 양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화를 잘 기르는 게 이게 묘에 파묻은 것도 아니고 이 정화를 진짜 애지중지 잘 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이 정화를 또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해자 축월이 지나고 인월이 되면 그 이 온기를 또
이제 화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 신금의 계절에는 보니까, 자, 화, 그, 금. 자, 그래서 화생금이라고 적을게요. 화생토, 토생금이다. 그죠? 자, 그리고 유금의 계절에서 보면 화생금도 있지만 금생수가 또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금생수가 눈에 보인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가 드러났죠. 수가 아래 있던 게 수가 드러났고, 그리고 화생금은 이제 아래로 내려갔죠. 자, 이게 드러났고 이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가을이 이제 반대가 또 된 것이죠. 자, 이 내용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해자축 남았죠. 자, 해자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자축 좀 지겨우시겠지만, 자, 축월에는 관대랑 쇠랑 묘랑 양이 있습니다. 해자에는 관대, 쇠, 묘양은 없어요. 관대, 쇠, 묘양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해월에는 간목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신금이 목욕지에 놓이게 되고요. 임수와 개수가 각각 걸록 재앙이 되고 병지에 있는 게 경금입니다. 자, 그리고 사지에 을목이 있고요. 절태에 이 수화가 반대이니 자,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가 절태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자수에서는 신금이 장생이 되고요. 간목이 목욕, 그리고 개수와 임수가 각각 걸록 재앙이 되고, 을목이 병, 그 다음 경금이 사지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정화기토, 그리고 병화무토가 각각 절태지가 되게 됩니다. 자, 축도 한번 해볼게요. 관대하는 것은 개수와 간목입니다. 자, 그리고 쇠지에는 을목과 임수가 있고요. 묘지로 들어가는 게 경금, 정화, 기토고요. 그리고 양지에 있는 게 신금, 병화, 무토입니다. 자, 이렇게 딱 적고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축토가 뭐 한다고 했나요? 수생목 한다고 했었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수를 목이라는 에너지로 음양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축이 하는 그 일을 이 양의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니 수생목, 수생목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수목의 일이 드러나 있으니 금과 화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양 길러지는 것이 병하고 그리고 신금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해월에는 한번 볼까요? 해월에는 지금 보니까 금생수가 이제 주가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자월이 되면 목이 드러났습니다. 금이 내려갔고요. 금이 내려갔고 목이 드러났네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수생목의 에너지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금생수, 여기는 금생수와 수생목. 자, 지금 제가 적는 게 해수가 수생목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어떤 패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자축에서 어떤 12운성의 의미들이 이런 어떤 에너지 파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인월에서 뭐가 탁 끊어지고 묘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묘가 딱 끊어지고 진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 다음 계절, 그 다음 계절,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12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인월에는 수생목, 묘월에 수생목 목생화, 진월에 목생화. 자, 그 다음 4월에 목생화, 5월에 목생화, 화생금, 그리고 미월에 화생금, 그리고 자, 신월에 화생금, 자, 그 다음 6월에 화생금 금생수, 그리고 술월에 금생수, 자, 그 다음 해월에 금생수, 자월에 금생수 수생목, 자, 축월에 수생목, 다시 인월의 수생목. 자, 그래서 이 큰 어떤 이 오행의 흐름들이 이
천간 10글자의 운동성을 통해서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는 이 어떤 금이 수를 생하는 이 어떤 그 반복들이 이 10개 글자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 음간의 12운성을 이것이 진짜 이것을 장생을 태어났다라고 해석하고 절을 끊어졌다고 해석하고 살을 죽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음간의 12운성이 맞지 않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이 어떤 12운성 체계 양간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음간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12운성의 체계는 놀랍다, 이렇게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특히 진술충미의 내용들을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을목병화, 간목정화, 신금임수, 경금개수의 어떤 묶음들, 자, 그 다음 개수, 간목, 뭐 이런 묶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이런 묶음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천간 글자를 이해하고 또 지지 글자를 이해해서 그것들을 또 이렇게 잘 활용하는데 이 공부가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쓰임이라기보다 이 공부가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글쎄요, 저 일단 제 짧은 공부로 이런 이야기를 막 떠드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단 저는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12운성 스텝 4 기초 튼튼 과정 진짜 오래 했죠. 12운성 요거 오늘 21강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